정부가 코로나19로 닥친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해 90조 원을 추가로 풀기로 했습니다. 이 돈은 고용대책, 금융지원, 기간산업 보호 등에 쓸 예정인데요. 당장 일자리가 뚝 끊긴 청년들을 위해 10조 원을 들여 공공일자리 55만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첫 소식 박정석 기자입니다. 요즘 20대 청년에겐 취업도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알바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자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카페나 음식점 그런 데 알아보고 있는데 잘 안 구하더라고요. 코로나가 변수인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 건지 쉽지가 않네요.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단기 일자리 경쟁률은 5대1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우리 30명 뽑는데 160명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가파른 고용 절벽에 정부는 10조 원 넘는 돈을 고용 안전 대책에 풀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와 무급휴직자 93만 명에게 3개월간 150만 원을 지급하고 근무기간 최대 6개월의 단기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어 고용 한파의 충격을 줄인다는 겁니다. 단순 노동보다는 IT 기술을 활용하거나 환경보호나 방역 같은 공익적 일자리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그래도 기회가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부담 없이 단기적으로 일하기에는 적절할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급하게 만들어내면은 결국 단기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원점일 거잖아요. 정부는 고용대책에 들어가는 10조 원 가운데 9조 3천억 원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3차 추경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아무리 만들어도 우리 기업들이 무너진다면 실업 대란을 막을 길이 없어집니다. 정부가 타격이 큰 항공, 정유 등 7대 기간 산업에 추가 4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어서 김남준 기자입니다. 시세만 수천억 원대로 서울 도심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대한항공의 서울 송현동 부지입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7성급 호텔을 지으려던 계획을 접고 이 땅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기간산업 지원책도 항공, 정유, 자동차 등 자금난이 심각한 7대 기간산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업들이 버티기 위한 최소한의 돈줄을 유지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유동성뿐만 아니라 자본 확충까지도 각별히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방식은 국가보증채권과 민간자금으로 40조 이상의 기금을 마련한 뒤 우회 지원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경우 지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처럼 계속 무리한 대마불사 형태로 안 되게 하려면 조건들을 계속 먹어야 돼요. 또 고용을 유지하고 고액연봉과 배당을 막는 지원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어렵다고 돈만 받아놓고 경영진 이속만 챙기는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겁니다. 지원금 일부는 주가와 연계해 향후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한 10% 정도를 주식으로 받아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면은 그 이익을 국민들과 공유한다는 걸 이제 미국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도 비슷한 개념으로. 다만 업종별 지원 방식과 규모는 실제 기금을 조성한 뒤 정하기로 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두고 국민 70%만 주자는 정부와 전 국민 다 주자는 여당이 맞서왔는데 오늘 당정이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국가가 빚을 내서 전 국민에게 다 주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받아 재원을 일부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정부와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4인 가구에 100만 원이 일괄 지급되는 겁니다. 당초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했던 예산보다 추가로 3조 5천억 원이 더 드는데 이 비용을 자발적 기부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기부하겠다 이렇게 표명을 하시는 고소득층이나 사회지도층이나 국민들이 많아진다라는 그런 또 캠페인이 불고 그만큼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기부 방식은 각 지자체에 긴급 재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동으로 기부금으로 인정돼 국고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소득세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입장을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도 사전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를 수용 조건으로 제시해 정책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받아서 3조 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그 국채를 어떻게 갚겠다는 건지.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안이 구체성이 없다며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반대를 고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고소득자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돈을 기부하면 좋겠다는 정부의 이 새로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의 생각을 안보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선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100% 국민한테 지원하는 것은 찬성을 하고 금년 국가 예산 512조 원 중에서 100억 원을 빼가지고 전 국민한테 지급하면 좋겠습니다. 포퓰리즘의 일종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왔다고 해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이거는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죠.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원금을 돌려받는 방식에 대해선 유보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금 아마 다 힘든 시기인데 그건 뭐 줬다가 다시 뱉으란 말 아닌가요?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부는 근데 말 그대로 자유잖아요. 좀 다 주고 약간 줬다 뺏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게 최선인가 싶은? 기부를 실제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기부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국가의 돈이니까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기부하시고 싶으신 분들 좀 자발적으로 그런 혜택이 또 있다면 저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부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힘들 것 같고 뭐 이렇게 세금으로 다시 환수를 하지 않는 한은 기부는 뭐 미미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기부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